의부나 북한 정부나 단기간에서 이렇게 북한의 역수민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 역수민들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단 교육을 짚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은 북한의 역술가들에 대해서, 제가 겪은 역술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 간부들이 필수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데리고 있는 역술가들 문제, 오늘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간부들이라면 역시 사단 정치원, 현직 사단 정치원 하던 양아버지 문제를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현직 사단 정치원이지만 양엄마도 분명히 당원이었지만 그때 당시 역술가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를 입양하는 문제로 해서 양엄마가 많이 불안해하면서 역술가들을 만났는데 역술가들 자체가 저를 입양하지 말라고 그때 많이 권했대요. 근데 양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잘 대하지 않으면 너네가 쟤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역술가들 문제, 제일 소름 돋는 그 점쟁이, 북한에선 점쟁이라고 말하죠. 그 점쟁이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27살에 제가 만났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27에 저를 만났던 점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된 지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당적 문제 때문에 제가 사련에 필수적으로 한 번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고, 문덕에서 제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련에 한 번 왔댔어요. 그때까지는 거동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련에 최종으로 오면서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사련을 떠난 것 자체를 그때 온 부대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제가 사련 거주를 완전히 포기하고 문덕으로 모든 적을 다 이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정말로 잘 버는 집이 있는데 한번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집에 갔댔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때 당시 그 집에는 한 5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밑에 입술부터 이 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입술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애를 보고 내가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 임신됐을 때 뱃속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그 여자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걔 임신 한 7개월쯤에 그때 할머니가 내려와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애가 그때 그렇게 조금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딱 얼굴에 입술이 저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저를 한눈에 딱 보더니 내가 문덕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결정 잘못한 것 같다, 넌 오히려 사련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련도 한참 남쪽인데 사련의 남쪽이라면 개성밖에 없거든요. 사련에서 더 남쪽이 개성밖에 없는데 뭐 어디로 가라는 건가 뭐 이랬더니 그냥 넌 먼 남쪽에 가야 된다, 딱 이 말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탈북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이 뭐라고 있냐면 31살에 제 운명이 바뀐다 이러고, 결국 31살에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그 먼 남쪽, 지금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때 당시 한 말이 뭐가 가장 지금도 저한테 가장 소름 돋게 맞냐면, 자식 넷을 낳았는데 하나만 품에 안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화가 많이 났댔습니다. 그날 지금 나 임신 중이라고, 당신 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힘들어도 들어,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자식 넷을 낳았는데 하나만 품에 안는다. 그래서 난 그럼 이 하나만 낳고 안 낳겠다 이랬더니, 아이고 니 애 임신될 때만 안 낳겠다 하지, 근데 는 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말이 왜 맞았냐면, 정말로 첫째 아이 임신되고 그 아이 출산하기 전에 시어머니 구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하고 결별하고 그때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5대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다, 네가 그 아이를 포기할 바치고는 차라리 아이 출산해서 날 달라, 내가 입양하마.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식을 낳고 보면 그 아이를 포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낳은 거는 내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형님한테 끝내, 형님이 입양 달라는 거 끝내 안 줘서 형님이 그때 내가 출산해서 집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형님이 3살짜리 아이, 남자아이를 그때 입양을 했거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임신이 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처럼. 근데 그때 당시 선거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남편하고 자면서 임신이 됐는데 임신된 걸 모르고 장사로 해서 제가 평성에서 언니하고 청진 달리기 장사를 나왔댔어요. 근데 평성에 나왔다가 그 임신된 사실을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서 맨 처음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벅차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중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중조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소파를 못했냐면 이 집안안이 최씨 가문의 5대 가문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진짜 아들인 거예요. 태몽에 진짜 아들이 나왔거든요. 태몽에 정말로 엄청난 큰 구렁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태몽 얘기를 들은 내가 당시 장사 같이 하는 그 언니네 집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야 무조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집 형편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런 아이 너 없애면 니 그 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 임신된 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 남편하고 그 식량 문제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 거기서 장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더 돈을 갖고 들어갔다면 그런 부부싸움도 안 났겠죠. 결국 식량 문제 때문에 그때도 부부싸움이 나는데 그 부부싸움 문제 때문에 결국 남편이 임신 7개월 때 저를 폭행하는 사건이 됐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가 조산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돼서 10개월 못 넘기고 애가 죽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중국 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임신된 줄 모르고 두만강을 넓었어요. 둘째 아들 죽은 다음에 두만강을 넘은 다음에 강제북송이라는 식공항까지 제가 끌려 올라갔댔습니다. 식공항에 끌려 올라갈 때 당시 북한 여자가 중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북한 아이를 임신된 채로 왔다. 강제북송 시켜야 된다. 라고 절에 공안에 그렇게 전부터 신고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강제북송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남편이 거기서 저를 살려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중국 공안에서 풀려나서 중국 집에 와 있는 동안에도 이 자리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로 불행한 운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별 시도를 다 했습니다. 배를 때리기도 했고요. 진짜 중국에 있는 딸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배를 막 때리기도 했고 중국 정통병 30알 막 입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남편 그거 보고서 막 뺨 때리면서 주먹을 입안에다 여서 그걸 다 토하게 하고 막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로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거기서 낳지 않으려고. 거기에다 임신 7개월 돼서부터 제가 다리를 못 쓰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고 정말 악재에 악재가 그때 겹쳤댔어요. 그 아이를 출산할 당시. 그 여자 말대로 세 아이 모두 임신됐을 때 제가 임신됐을 때 상황이 정말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민영이 임신됐을 때에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디서부터 가졌냐. 맨 처음에 임신된 거 알았을 때 내가 내 딸들 이렇게 떨어져 놨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까지 또 아이를 낳아야 되냐고 내가 그런 미친년이지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정말로 중절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일 먼저 저한테 들려준 게 뭐냐면 초음파였어요. 그 초음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 뱃속에 안에 있는 게 그냥 임신이 아니고 진짜 심장이 뛰는 생명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 초음파 소리를 듣고 제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집에 와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디서 들어가면 당신 애기 초음파 박동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태교라는 게 무엇인지 병원에서 배워줬고 태교라는 걸 처음이 무엇인지 내가 배웠고 임신 4번째 만에 그리고 민영이를 출산하면서 이 아이만큼은 안 받겠다고 임신돼서 다닐 때부터 제가 배만 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낳은 게 민영이고 그런 민영이가 지금은 제 품 안에 있는 게 확실해진 거죠. 27살에 만났던 그 여자의 말 진짜로 잊혀 안 집니다. 31살에 너는 탈북을 했고
그 여자 말대로 31살에 탈북을 했고 자식 넷을 낳았는데 하나만 품 안에 안았다. 나머지 아이들은 품에 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라고 했고, 북한의 욕설인들의 문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남편이 기독교인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믿지만, 그때 당시 그 욕실인이 했던 말, 이러한 말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이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북한의 당 간부들, 특히 와이프들, 북한 정부의 보위부 일꾼들, 이런 사람들도 이 욕설인들을 가장 많이 곁에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를 봤던 그 욕설인도 그때 항해북도 보위부에서 이 여자를 그때 직접 수감하려고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보위부 일꾼들 다 모인 데서 네가 여기에서 우리 중에 진짜로 운명, 어느 한 운명을, 사건을 제대로 맞춘다면 우리 너 놔준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바람 피우는 보위부 과장의 실체를 그 자리에서 딱 까발겼고, 보위부 부장의 비밀을 하나 거기서 또 두 가지 비밀을 자기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류 안 되고 그냥 풀어주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앞으로 보위부 일 좀 나중에 좀 같이 하자 이랬는데, 보위부 사람들하고 자기는 마음속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북한 보위부나 북한 정부나 당 기관에서 이렇게 북한의 욕설인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 욕설인들의 힘으로 북한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주 많은 사례입니다. 북한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제가 있지만, 직접 김정일 그 일가, 강반석 일가를 직접 찾아다니는 욕설인 평양에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이 아직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직접 칠거리까지 다니고 정말로 이중 삼중의 호위망이 돼 있는 그런 집 안에도 들어가서 직접 욕설인 겸, 그리고 민간치료법으로 그들의 병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민간치료법으로만 직접 다녀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한 분도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뵀거든요. 그분이 제 아들 죽음을 예고를 했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죽기 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댔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 말 난 안 믿는다, 이 아이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오다가 제 잔등에서 정말로 죽었거든요. 탈북하는 날 제가 다시 또 욕실인을 찾아간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많은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말했죠. 예, 탈북할 때 역시 욕실인들 많이 찾아갑니다. 제가 한국 행어로 제일 처음에 무대포로 무작정 중국 내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연변의 한 조선족 욕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냐,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이 있겠냐 이랬더니, 북한의 욕술인들도 한국의 그때 중국의 욕술인들도 저한테 한 말이, 너는 길에만 나서면 인복이 있다, 귀인을 잘 만난다, 그러니까 너는 길에 나설 때 두려워 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다닐 때 무서워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욕술인에 관련된, 제가 겪은 북한 욕술인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김정아TV 응원한다면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